사실 중앙정부의 재정의 그 시스템 내지는 그 운영 시스템을 확실히 바꾸지 않는 지금 이 지방정부와 중앙 수도권과 지방, 중앙과 지방의 어떤 비수도 공간, 수도 공간 관계가 심각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대구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대비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된 말씀도 하셨고, 건설성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고, 특히 경직적으로서 주민 참여제도는 잘 하지 않는다 하는 데 비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고, 그 이제 그 말씀 중에 이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대구가 그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계속 참여가 되다 보면 훌륭한 우리 대구 국회의원들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미리 줘야 되니까. 미리 주고 달라는 표가 나오는데 왜 자꾸 다른 거 주느냐. 이런 식의 입장이 되니까 대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일당 독점체제에서는 많은 그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 의견을 청원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 참여 예산되는 대구시의회가 정말 관심을 써서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음으로는 시민단체 대표로 오신 분인데 우리 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님께서 시간을 안 끝나고 짧게 주시는데 8분에서 10분 정도. 이명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 대구시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최근에 부채라든지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대로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과 열의는 많은데 이 대구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제대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또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간헐적이고 또 보편화되어 있고 뭐 이런 주장들 많이 오가고 또 그런 부분들이 대구시에 제대로 또 수렴할 수 있는 또 의사결정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공방만 오가거나 또 최근에는 또 시민사회에서 별로 아예 관심을 안 합니다. 이런 것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이렇게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정에 대해서 대구시 재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 재정 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좀 말씀하신 그런 내용, 현황 부분이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요. 대구시 재정 위기에 관해서 네 가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대구시가 갖고 있는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이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굉장히 사회 위기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임기가 4년이고 더 이상 할 수는 있겠지만, 다소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이 상당히 좀 필요한, 장기적인 물론 우리가 5년 중기 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 계획을 다 수립하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또 공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회 위기에 가는 대구시가 얼마만큼 대응할 수 있는가,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가 지역에 사는 대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 심각성은 더욱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굉장히 더 심각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많은 부분이 이제 이 복지와 관련된 사회 위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도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가 좀 장기적인 비전과 좀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지난 대선에 박근혜 정부의 정치 공약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 중에 좋은 공약이 굉장히 많고 한데 지방과 관련된 공약이 있었습니다. 전체 한 8대 핵심 정책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대구시나 경상북도의 핵심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대선 공약들도 좀 주로 대부분 다 SOC 사업이 대부분이고 한데, 이 핵심 공약 중에 이제 지방재정과 관련된 공약들이 이제 있는 부분을 좀 나열해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주로 이제 재정 건전성에 좀 초점을 둬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4대 목표에 보시면 재정 갈도를 향상시킨다. 지금 계속 배우시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 특히 우리가 대도시에 있는 구에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 소비세 5%로 많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해소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 또 투명한 재정 운영, 투명한 재정 운영의 대표적인 것이 첨예 예산을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공약까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뭐 다른 분들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문제 하는 부분들이 비과세 감면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이런 부분인데, 가면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취득세 감면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가나 지방재정, 특히 지방재정 관련된 중앙정부의 총체적인 어떤 계획 시스템들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까지 좀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우리가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또 민선홍기 3년 관련된 대구시 김범희 시장님이 이제 또 기자회견을 최근에 가졌습니다. 그 약평을 보면 이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큰 그릇을 이때까지 만들었고 향후 1년간 그 안에 담을 알맹이를 치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에도 기자회견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안에 알맹이를 누구와 함께 채울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알맹이가 뭐냐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 있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관례로 좀 다양하게 평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나 그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복지 재정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니 이제 지방에서 최근에 이제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 자치단체장 분들이 중앙에 문제를 제기하고 하고 있지만, 아니 시민사회와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런 어떤 지방의 어떤 재정 위기 부분을 같이 모면할 것이냐, 방법을 찾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무상 보육입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대구시가 과연 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 과연 내세울 만한 정책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작년에 우리가 무상보육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지사가 올 작년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경기도의 23개 시군은 경기도와 관계없이 무상급식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 그래서 경기도 자체가 무상급식을 하는 부분이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부분들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에서 뭐 좀 정치적인 어떤 뭐 이런 부분을 뭐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을 본다면 대구가 전반적으로 과연 이 복지재정 수요의 국고 보조에 따르는 매칭을 해서 그 복지 예산은 증가되고 있지만 정말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복지로 인해서 재정이 압박을 받는다면 누구와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물론 우리가 시의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든 시민의 대표 기구도 있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릇들을 좀 담아내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부분들도 법문 개정이 돼가지고 특히 대구 같은 3대7로 지금 5대원에서 3대7로 하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있다는 그 대통령 공약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소울만 위해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반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선별적 급식을 하고 또 선별적 급식에서 그 부모와 사전소득을 올려서 그 4인 가족의 월 소득 530만 원까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부모의 소득 재산이 전부 다 그 신고가 다 되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식은 유일하게 하는 데가 대구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역에서의 무상급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아울러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전국민의 어떤 보편적 급식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역 시민사회가 무상급식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민 반대했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한 발짝도 좀 못 나가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에 어떻게 요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 지역의 어떤 단체장이나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거의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예산의 곳곳을 보더라도 제가 이 대구시 예산 전반적으로 다 분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재정 토론회에 대구시가 하는 재정 토론회 매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몇 번의 재정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김건희 시장의 어떤 공약들이 예산이 넘어가 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일자리라든지 5대 핵심 공약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5만 개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양계 일자리를 4만 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구시 수치로 보면 그만큼 이제 수치가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수치가 민간에서 얼마나 확보를 했고, 민간 부분을 어떻게 했고, 그 중에 양계 일자리는 어느 정도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수치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니, 이 정책 대표적인 공약과 또 지역민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자료들이 실제로 대구시에 있는데 안 주는 건지 좀 궁금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구시가 몇 년 전에 직접 개편을 해서 그 사회복지 여성국이죠. 지금 사회복지 여성국인데 그 안에 보험가를 그리고 산업가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왜 옮겼는가 하는 부분에서 쭉 보면 또 우리 관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관광이 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관광을 했을 때 산업 부분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안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가에 있는 전문직들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보험가가 아니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보험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민들의 근무하는 문제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보다는 의료산업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이 의료산업에 대해서 대부분 시범사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로 어떠냐, 또 지역민들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데이터가 좀 있는 부분이고, 참고로 제가 2011년과 12년에 한국 대구의 의료관광이 전국에서 3번째로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의료인프라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료관광이 어느 정도 수치가 되느냐 하는 부분으로 정보 청구를 하고 받았는데 대구는 자료가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근데 이 통계 자료를 그대로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우리 대구에 사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의료관광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걸 다 토탈해서 한다 하더라도 5대 대형 병원에 하루에 3명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의료관광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구시의 어떤 정책 설명, 해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이렇게 제가 활동하는 사회복지 부분인데, 이 법령도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예산이라는 법령, 또 조례도 작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사가 어느 직장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데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대구시가 더 줘요. 어떤 곳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못 준다는 거죠. 거기 10년이라는 사람이나 20년이라는 사람 똑같은 1억 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받고, 이러한 부분들이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재정의 압박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이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좀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제대로 좀 구축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좀 주는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준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님께서 말씀했지만, 이번에 재정 토론회 때도 대구시에서 나오셔가지고 주민참여가 제일 열악한 곳은 대구와 경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대구시에서. 근데 이제 대구시는 주민참여 예산이 오래전부터 재정 토론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5년대가 올해 8년째 이렇게 맞이 됐습니다. 근데 주민은 없죠. 그래서 공무원들만 옵니다. 종합 토론일 때는 평소 공무원 토론에서는 차가 한 대 오다가 버스가 한 대 오다가 종합 토론에서는 버스 2대 대구시 공무원들이 옵니다.
별로 주민들 관심이 없고 홍보도 안 하죠. 그리고 그 작년에 교육청에도 조례가 제정됩니다. 교육청도 예산이 대구시 예산이 한 반영되는 2조 5천 원 정도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이 예산 규모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너무나 높습니다. 교육청도 이제 예산이 그 중점 예산 제도가 제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이를 살펴보니까 이 교육과는 좀 치적 홍보입니다. 치적 홍보를 해놓고 나중에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게 주민 참여 예산 정책 설명이라고 이거.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7월달부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또 재정 뭐 설명을 한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 대구의 같은 경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뭐 다음에 예산 설명회 형식의 재정 토론회, 교육청은 교육감의 지적을 공부하는 참여예산제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그 김범일 시장 그 1기 때 시정 핵심 뒷단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저작년부터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여예산위원회를 공모를 해서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공모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참여예산제를 대구에 요구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지역위원회를 한번 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표성을 100명이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제가 알기로는 250명인데 공모해서 하는 분들이 한 150명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얘기를 했고요. 제도 운영이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전에 이제 의회에서는 참여예산제도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데 원래 제가 재정 토론에 참여하니까 집행부의 권한도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서 의제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90%는 지자체장이 의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도 많이 차이 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장애 의지에 따라서 공무원의 그 자세나 또 입장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보다 인구가 4배나 더 많은 서울에서 참여연대를 합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고 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50만 원이라서 3년 전에는 인구가 많아서 뭐한다. 구에서 아직 우리가 무슨 개도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이 있는 곳을 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는 또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대구시의 전체적인 재정 관리와 또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재정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편성할 수 있는 주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재정 편성 이러한 부분들은 갈 길이 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계기로 해서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냉철한 비판 등에 대해서 시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MC 오창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창환 의원 아까 좀 웃겨서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지금 광역시의 경제교 상임위원이시고 제6대 예산 결산 특별위원장이시면서 영남도 통합시민회관 특별위원장으로 지금 일기가 되십니다. 하여튼 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예산 결산에 대해서 전문가적 지평이 좀 부족하고 제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식적,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시점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대구시 예산의 문제를 짚어보면 먼저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주호 선생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데요. 재정 수입하고 재정 수요가 괴리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들어오는 돈과 쓸 돈이 이게 맞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죠. 이게 가장 거시적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 지자체의 예산에 영향을 준다는 이 말은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방자치제 자체가 행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구 그리고 국회 선거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당선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즘 예산이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게 대외 예산의 그 시절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복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은 올릴 수 없으니까 이 괴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지방 재정의 위기가 오고 대구 재정의 위기가 오고 지방자치 자체가 흉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구시 예산을 도시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이 재정 자립도가 자꾸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서로 문제 간에 그 연결되어 있긴 한데 별도로 조사를 해보면 이 말은 이제 시민의 어떤 요구 수준, 욕구 수준을 자꾸 향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출직 단체장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또 서로가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 수입에 비해서 더는 돈에 비해서 그 지방세 수입에 비해서 쓸 돈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이야기. 그 계획을 메꿀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지방 재정의 위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거 때 선심성 공약이라든지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에게 자금 조달 방법,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장밋빛 공약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선심성 공약을 줄여야만이 재정 건전성이 그리고 재정 자율도가 향상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재정의 중앙 예속화 이런 문제가 대부분 재정 수입의 재정 수입이 그 예산의 50%에 미치지 못합니다. 48%가 이 정도인데 이래 가지고야 이제 지방이 독립적으로 자치를 행할 수 있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나머지 돈을 국가에서 타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중앙 부처에 가서 그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에 가서 손을 벌려야 되고 거기에 가서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 돈을 타오지 못하면 이 지방 재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독립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예산을 통과하더라도 다 매칭이 있어요. 다음은 3%로 된 매칭하고 보통 40% 매칭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매칭을 들어가다 보면 정작 대구시가 독립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돈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대구 시정이 만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냐. 자원 배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세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 중에서 5%를 지방교부세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세인데 일종의 부가가치세 발생 권한이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100% 통째로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고 지금 5% 겨우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최소한 지방이 자립성을 갖고 예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을 지방교부세로 요구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지방자치라는 게 의미를 갖는다고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국가사업은 그게 말 그대로 국가사업이라고 해요. 국가가 돈을 다 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 대고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 매칭을 해라 이렇게 하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사업을 따옵니다. 따와야 되죠.
쏘면 그게 국가 사업이 전부 다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100억짜리 같으면 40억을 대구가 또 매칭을 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안 그래도 가난한데 40억을 그 임무적으로 매칭하게 되면 다른 데 쓸 돈이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난 잘못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세금도 국가가 다 들어가면서 국가사업, 명색이 국가사업이라고 하면서 왜 지방대를 매칭을 시켜주냐 이야기. 난 이게 없애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국가예산, 100% 국가예산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국민의 세금을 국가에서 국세로 다 가져간다면 그게 상응하게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는 복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재정도 빈약한 걸 지방에 떠넘긴다는 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 비용을 지방에 떠넘기고 또 그 비용을 국비로 채워준다는 건 더 입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재정의 중앙예속화가 좀 더 약화되고 따라서 지방자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지방자치 전체가 안전행정부의 사마기관처럼 보입니다. 그 안전행정부 장관한테 대구광역시장이 사실 우리 시청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기재부 장관은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비판적으로 본다면 단식국기의 문제가 있다. 지금 복식국기를 연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관청국기는 단식국기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요. 이 단식국기는 이게 현금 주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것을 현금이 들어오면 할 때 전부 기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금으로 이게 국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건은 일어났는데 우리가 외상으로 살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다 기록해둬야 되고 우발체.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시가 소송을 당했다. 그럼 100억짜리 소송 당했는데 지금 확률이 50% 이상 된 것 같으면 벌써 50억에 대한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둬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단식국기에는 그런 게 가만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지급금이라든지 미지급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식국기, 그러니까 현금주의에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 결과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대구시가 부채 규모를 줄이고 있다, 줄여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구시가 대구 시민을 쏘기 위해서 줄여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단식국기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시민들한테 대구시의 부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복식국기, 그러니까 발생국기를 찾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생국기라는 것은 사건이 발생할 때 벌써 부채나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을 중심으로 국기를 해야 된다. 장부기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식국기의 관계를 보면 복식국기는 내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오류가 즉각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데 단식국기는 그냥 차례대로 스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가계부서 있듯이.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바로 발견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식국기는 재무제표를 통한 성과 분석이라든가 자산 부채 현황,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자금운용표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검토하거나 아니면 이게 분석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산을 분석할 때 복식국기를 채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해외하게 이루어오는 성과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회계학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 볼 때는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리라든지 뭐 잘못된 이런 걸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또 대구의 예산 문제점을 살펴보면 예산의 경기 대응 기능을 아주 경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경기가 나쁠 때는 좀 더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좀 풀어주고 경기가 좋을 때는 돈을 좀 부어드리가 빚도 갚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은 그런 인식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경기 대응 능력, 예산의 경기 대응 능력이라는 이런 도시적인 관점은 중앙정부에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생각을 아예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무신해진 생각이고 지방자치 시대에는 그 지역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채가 위험한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면 요즘같이 경기가 나쁠 때는 강남시에서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돈을 좀 풀어가지고 대구 경제를 좀 더 살릴 그런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안 갖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만 봐도 4일시간에 불학 때는 적자 세상을 편성하고 고학 때는 흑자 세상을 편성하고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뭐 양적 조절 수단으로서 뭐 지급 준비율 조절, 동체 발행, 공개시장 조절 이런 게 있는데 지방정부로서는 지급 준비율 조절이라든지 공개시장 조절 이런 걸 못하더라도 공채 발행을 통해서 또 이게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단은 전혀 지금 대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점이 앞으로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대부분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 예산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하게 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된 예산이 바로 잡아질 확률은 아주 적어지는 거예요. 예산이 한번 올라오게 되면 거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됩니다. 거기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기타 예산이 좀 확대되고 플러스 돼가지고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는, 편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PPBS라는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기획 예산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 그 장기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 부채 간의 어떤 장벽을 없애고 그 장기 계획과 목표에 맞춰서 포괄적이고 계통적으로 예산을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식을 매년 이렇게 도입할 수는 없지만 10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예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ZBBS라는 게 있어요. 제로 베이스 버스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제로 베이스에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올리라는 거예요.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제로 베이스 예산 시스템, 이것도 10년에 한 번, 그게 또 일이 많다면 20년에 한 번, 이 정도는 한 번씩 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예산도 적응시켜줘야 필요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은 라인이라는 아이템, 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어떤 변화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학문적인 시견도 얕았어요.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